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오늘부터 나도 주식투자자라는 제목으로 주식투자 기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은 현재 주식투자를 하고 계시지만 기초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그리고 향후에 주식투자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식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를 쌓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이 반드시 들으셨으면 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식 투자를 어느 정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목차가 나와 있기 때문에 목차를 보시고 본인이 필요한 부분만 시청을 하셔도 무난한 그런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목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개요부터 실전 투자 방법, 유료 투자 전략과 문자 해석 방법 및 응용 방법, 그리고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주식시장의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의 정의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국내외 회사 주식을 저가에 매수한 뒤 고가에 매도해서 시세 차익을 거두는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내에는 수많은 기업들의 주식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장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주식도 비상장 주식이라고 해서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시장 내에 상장이 되어 있는 그런 주식을 매매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상장이 되어 있는 주식을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해서 비싼 가격에 매도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차이에 의한 시세 차익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마치 부동산을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해서 비싼 가격에 매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최대한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낮은 가격에 매수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투자하는 것을 현물 투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물 투자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있는 종목을 매매하는 것이죠. 앞에서 언급했던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 이렇게 나눠져 있는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이런 행위들을 하는 걸 현물 투자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종목에 투자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곧 현물 투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수에 투자하는 것을 ETF 투자라고 하는데요. 인버스, 레버리지 이런 상품들을 매매하는 게 ETF 투자입니다. 코덱스 인버스,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상품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수익이 나는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죠.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하락했을 때 수익이 나는 구조고요. 레버리지는 지수가 상승했을 때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다. 이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이나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파생된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파생투자라고 합니다. 선물, 옵션, 주식선물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선물이라고 하면 코스피 200 지수 또는 코스닥 1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만들어진 상품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옵션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200 지수, 코스닥 150 지수 이렇게 대표적인 지수들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옵션이죠. 그리고 주식 선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물에서 매매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을 주식처럼 선물로 매매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주식 선물입니다. 따라서 파생 상품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선물, 옵션, 주식 선물 이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양한, 이보다 훨씬 더 다양한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또는 기초가 부족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파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상품이기 때문에 이 정도가 있다 정도만 아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파생은 현물과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현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낮은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매도하면 되는 행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파생은 현물하고는 다른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 특성은 월물, 승수, 증거금, 교육, 양방향 매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물이라고 하면은 현물 같은 경우에는 한번 매수를 하면은 내가 매도할 때까지 얼마든지 보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상장 폐지가 된다거나 기업이 없어진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그 주식이 없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까지라도 보유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파생은 다릅니다. 월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월물이 끝나게 되면 다음 월물을 매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물의 경우에는 3, 6, 9, 12월 이렇게 4개의 월물로 나눠져 있습니다. 따라서 3월 둘째 주 목요일, 6월 둘째 주 목요일, 9월 둘째 주 목요일, 그리고 12월 둘째 주 목요일이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이 만기일이 지나면 월물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월물이 바뀌는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월물을 교체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수 같은 경우에는 거래 단위당 현재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선물이라든지 코스피 200 옵션 이런 상품의 경우에는 승수가 25만원입니다. 따라서 현재 가격에다 25만원을 곱하면은 그 가격이 나오는 것이죠. 자,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수에 25만원을 곱하면은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1포인트가 변동할 때마다 25만원씩 수익이 나거나 손실이 나거나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옵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호가가 있는데요. 현재 가격에 25만원을 곱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가치, 가격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식 선물 같은 경우에는 승수가 10입니다. 이 주식 선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가격에 10을 곱해야 됩니다. 따라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금이 있습니다. 증거금은 파생 상품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금이 필요합니다. 파생 상품을 매매를 하기 전에 내 계좌에 현재 상태에서는 3천만원이라는 증거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계좌에 증거금을 3천만원을 이체를 시켜놓고 그리고 나서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물과는 조금 다른 그런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교육을 받아야 이 파생 상품을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상품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을 두고 교육을 받은 후에 매매를 하라는 뜻에서 이 교육을 받아야 반드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파생 상품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실력을 쌓고 난 후에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파생 상품이 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차분히 시간을 두고 실력을 쌓은 후에 매매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의 개혁, 주식 투자의 정의 다 말씀을 드렸고요. 국내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종목을 하나하나
살펴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현재가를 한번 보실까요? 현재가를 보고 여기에 종목을 쳐서 그 종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나오죠. 그러면은 이에 대해서 뭐 다양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주식 투자를 막 시작하는 상황에서는 주식시장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종목을 볼 수 있는 그 창을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따라서 업종지수, 자 보시면은 주식으로 들어가서 업종지수를 보면 전업종지수가 나오죠. 업종지수 그리고 업종 구성 종목 이렇게 나오죠. 업종 차트가 나오고요. 업종 구성 종목이 나옵니다. 이 업종 안에 있는 모든 종목이 나오는 것이죠. 코스피 지수이기 때문에 코스피 안에 있는 종목들이 전부 다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대형주는 시가총액 구분에 있어서 대형주로 구분되는 종목들, 그리고 중형주, 소형주 여기에서도 모든 종목을 검색할 수 있고요. 가장 좋은 건 업종별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음식료품부터 서비스업까지 다양한 업종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화학, 철강, 금속, 전기전자, 운송장비 이런 업종이 있습니다만 이 업종 내에서 찾는 게 가장 편하다는 것이죠. 전기전자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뭡니까?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여기 있죠. 그리고 SK하이닉스. 이렇게 종목을 찾는 것이죠. 내가 찾고자 하는 종목이 어떤 사업을 하는 그런 업종인지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종목을 찾으면 쉽다는 것이죠. 그리고 업종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과연 이 업종 내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파악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시장에 대한 접근, 그리고 종목들의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한 것까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업종을 보고 종목을 선택하는 게 가장 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락문화부터 기타 서비스까지 다양한 업종이 있죠. 대표적으로 인터넷, 디지털 컨텐츠, 소프트웨어, 코스닥을 대표하는 업종들이죠. 그리고 반도체, 또 IT 부품 한때 흐름이 좋았었죠. 최근까지 시장을 주도했었던 제약업종, 이렇게 업종을 구분해서 찾게 되면 종목을 찾기가 쉽겠죠.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들, 뉴스에 가장 자주 나오는 그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 그 업종을 찾아가서 종목을 찾는다면 그만큼 쉬워지는 것이죠. 종목을 찾을 때 코스피와 코스닥 이렇게 구분을 해서 들어가서 업종별로 종목을 찾으면 쉽기 때문에 전 종목을 이렇게 업종별로 구분해서 찾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ETF. 자, ETF는 현재가로 한번 구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주식이 있고요. 전 종목들이 다 나오죠. 전 종목이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의 모든 종목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돋보기로 충분히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역시 업종으로 보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면 ETF가 나오죠. ETF는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파생된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인버스나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코덱스, 레버리지, 타이거 인버스 이런 종목들이 있죠. 따라서 인버스나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게 ETF 투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상승하는 부분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하락하는 거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야겠죠. 지금부터 지수가 상승한다 생각을 하면은 현재 상태에서 레버리지를 투자를 해야 되고요. 코덱스 레버리지, 타이거 레버리지 이런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지수가 하락할 것 같다 그랬을 때는 코덱스 인버스, 타이거 인버스 이런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일단은 현물이 가장 기초가 되고요. 그리고 지수의 상황이 좋지 않았을 때는 현물에 투자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ETF 상품, 인버스라는 이런 상품이 있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식시장의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네, 다음은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입니다. 직접 투자는 투자자가 직접 계좌를 개설 후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죠. 앞에서 보셨던 HTS 이런 것들을 내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에 다운을 받은 후에 직접 내가 종목을 사고 파는, 그리고 또 레버리지나 인버스를 직접 매매하는, 그리고 파생상품을 매매하는, 이게 바로 직접 투자입니다. 내가 직접 모든 결정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본인의 투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투자 방식이고요.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확실한 실력을 쌓지 않고 시작을 하게 되면은 손실을 보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실력을 쌓고 시작하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접 투자는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의 자금을 맡겨 운용하는 방식인데요. 대표적으로 펀드, ELS, DLS, 자, 이런 것들이 있죠. 펀드가 대표적인데요. 펀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펀드라는 것은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죠. 은행이라든지 운용사 이런 쪽에서 자금을 모집해서 운용하는 쪽에서 종목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를 해서 그에 따른 수익을 투자자가 가지고 가는 겁니다. 따라서 개인의 실력보다는 운용사의 실력이 훨씬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개인의 실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6개월, 1년 후에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실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ELS나 DLS 이런 상품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ELS는 주가연계증권이죠. 지수라든지 주가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일정 수준의 수치 이하로 하락하지 않으면 약정된 수익을 주겠다, 이런 상품이 ELS입니다. 따라서 지수가 지금보다 50% 이상 다운되지 않으면, 하락하지 않으면 6% 이상 수익을 주겠다, 아마 이런 상품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1년이라든지 2년 또 3년 이렇게 약정을 많이 합니다. 보통 3년 정도 약정을 하는데요. 중간에 정산을 하는, 6개월마다 정산을 한다거나 이런 조건이 붙기 때문에 중간에 또 청산을 하고 다시 가입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수나 주가가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손실을 볼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홍콩 지수가 엄청나게 다운된다든지, 또 최근에 있었던 미국 시장에 크게 다운되는 흐름, 한국 시장도 갑자기 크게 다운되는 그런 흐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9년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다 손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중간에 청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때문에 중간중간 청산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지수나 주가가 급격하게 단기에 하락하게 되면 손실을 보는 구조인 것이죠. 자, 그래서 ELS도 개인의 실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DLS도 마찬가지입니다. DLS는 주가나 지수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상품들의 투자를 더 하시는 것이죠. 파생결합증권이라고 하는데요. 이자율이라든지 통화, 실물자산 이런 것까지 다양한 상품들이 만들어져요. ELS보다 조금 더 가지수가 많은, 종목수가 많은 그런 상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독일 국채 금리 관련한 DLS가 크게 손실을 봐서 사회적으로 또 이슈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품들이 DLS의 일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접 투자는 펀드라든지 ELS, DLS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요. 이 역시도 운용사의 실력뿐만이 아니고 개인이 투자를 하는 그 시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개인의 실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운용사들의 말만 믿고 가입을 해서 가만히 있으면 수익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반드시 본인의 실력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시장에 대한, 종목에 대한 움직임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야 이 상품들에서도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장으로 주식시장의 개요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